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소리 함정을 제거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래요. 우리가 토익 문제를 풀 때, 특히 8투 문제를 풀 때요. 이렇습니다. 8투의 큰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것들이 몽땅 다 앞에 놓이는 것이 큰 특징에 해당돼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토익이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좀 틀린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먹고 나서 한참 뒤에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은요. 일단 중요한 말을 다 해놓고 파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외국의 모임에서는요. 내가 앞부분을 만약에 놓쳤어. 5분이나 10분을 놓쳤어. 그러면 아무리 그 회의에 그 파티에 2시간이나 3시간이 앉아있어도 중요한 내용은 벌써 앞에서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절대로 앉아있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해요. 영어는 무조건 중요한 것들이 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8투도 마찬가지. 질문도 앞쪽에 중요한 거, 선택지도 앞쪽에 중요한 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항상 시동이 늦게 걸리는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시면 습관을 좀 고치셔야 돼요. 반드시 미리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뒤쪽은 솔직히 놓쳐도 상관없거든요. 앞쪽을 놓치시면 정답을 맞출 방법이 굉장히 희박해진다는 것이 큰 특징에 해당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 번호가 나올 적에 number 11, number 12 해가지고 넘버라는 말이 나올 때 여기서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만이 나중에 영어는 리듬을 타는 언어라서 이 첫 번째 단어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랑 같이 연습을 해보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 소리 함정을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볼게요. 자, 여기 기출 예문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돼가지고 중요한 거는 다 놓쳤다고 가정해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갖다 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apart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파트라는 것인데요. 야, 내가 아파트에 살았기 망정이지 주택에 살았으면 이 단어를 못 알아듣겠다. 어쨌든 질문에서 앞쪽에 중요한 거 다 놓치고 뒤쪽에서 어쨌든 하나의 단어를 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보기를 듣다 보니까 오, 똑같은 단어가 거론되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B번을 듣다 보니까 오, 소리가 유사한 단어네. 야, 내가 옛날에 알바를 했을 적에 부서라는 단어 정도는 알아뒀어. 여기 department, 부서라는 단어 나왔네. 여기서 보니까 자, 요 발음이 유사하다는 걸 알았어. C번을 듣다 보니까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돼서 그렇지 역시 C번을 몽땅 다 놓쳤다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여러분 무엇일까요? A번, B번, C번. 정답은 바로 C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가끔가다 청력이 없다는 것과 청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갖다가 혼동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청력이 없다는 것은요, 귀가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귀는 당연히 뚫려 있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청취력이 부족하다는 말에 해당돼요. 그러면 청취력이 우리처럼 부족한 친구들은 그래도 어찌됐든 뭔가라도 찍고 나오잖아요. 항상 시험에 가면.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정답을 선택하려고 할까요? 이렇습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똑같게 반복되면요, 그냥 반가워. 그래서 그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치 정답인 줄 착각해가지고 그것을 마킹하는 경향이 거의 99%에 해당된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파티에 갔는데 다 모르는 사람이고 유일하게 내가 어떤 한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기에 있어. 그럼 당연히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뻘쭘한 상황이 그 사람을 찾아가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소리가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소리 딱 하나만 들었어. 근데 그 소리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희한한 소리라든가 전혀 못 들은 소리를 갖다 선택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들었던 그 소리로 자연적으로 끌려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마킹하는 상황이 거의 항상이라는 말에 해당돼요. 근데 출제자는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항상 토익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8년째입니다. 28년 동안 이것을 가장 많이 써먹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질문에 사용된 단어가 만약에 보기 중에 똑같이 거론됩니까? 얘는 100% 오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역이용하면 돼요. 어떻게?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똑같이 반복돼? 그럼 얘는 해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오답 처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단어를 들었는데 그 단어의 일부, 앞이나 뒤나 중간이나 상관없이요. 일부분이 보기 중에 똑같이 또 반복되고 있어. 그럼 걔도 역시 소리 함정이에요.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답인데 왜 고생을 해요? 해석하느라고. 그냥 바로 오답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까맣게 그냥 지워버리시고요. 나머지 절대로 소리가 반복되지 않는 깨끗한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수록 자꾸 점수는 수직 상승하는 것이 8투의 지난 28년 동안의 원칙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어때요? 해석을 하나도 하지 않고도 그냥 내가 눈 감고 소리만 듣고 있어도 소리가 똑같으면 오다, 소리가 유사하면 오다, 소리가 하나도 반복되지 않으니까 정답.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알게 되신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번 달에도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전에 당연히 여러분이 충분하게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도 이런 방식으로서 실전 문제를 푸는 적용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전 시험에 가서도 내가 평상시에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구나.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인생에 예외가 있듯이 소리 함정 예외상, 이거 잠깐 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소리 함정 예외상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선택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택 질문은요, 우리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8투는 아까 총 세부적인 유형이 1번부터 12번까지 12가지 유형이 있다고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우리가 본문 강의 때는요, 가장 쉬운 의문사부터 한 단계 한 단계 가장 어려운 의문사까지 천천히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어려운 거에서 바로 한 단계 밑에가 두 번째로 어렵다는 으시으시한 선택 질문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선택 질문의 큰 특징은 뭐냐면요, 무조건 질문에 or 라는 단어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 잠깐 볼게요. 예문 통해서. 자, 선택 질문은 당연히 뭐다? A or B. 보기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중에는 어떤 거 선택할래? 라고 질문이 나와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사과를 먹을래? 바나나를 먹을래? 라고 질문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과 먹고 싶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사과 주세요. 바나나 먹고 싶으면 당연히 바나나 주세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아까 질문에서 사과나 바나나 어떤 소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까 어떻게 하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해석하지 말고 그냥 오답 처리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사과 줄까 바나나 줄까? 라고 말했는데 사과 주세요 라고 대답했으면 얘가 정답이죠. 오답이 아니죠. 선택 질문의 큰 특징은 뭐냐면 두 개 중에 선택하라고 했으면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소리 함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그럼 선생님 거꾸로 풀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반복되는 것을 갖다가 정답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얘는요, 반복이 돼서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반복이 돼서 오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A, B, C 선택지를 해석으로서만 정답과 오답을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하지만 이 어려운 것도 쉽게 푸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매달마다 전체 30문제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요, 질문에 있는 단어가 똑같이 반복이 돼서 그것이 정답으로 제시가 돼요. 아이고, 선생님 그럼 그 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수업 진도를 나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실력이 쌓이면서 나중에는 해석이 기가 막히게 되실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아이고 이거 소리가 반복되지만 오답이구나. 자연스럽게 자, 오답 처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정리. 자, 의문사는 우리가 7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의문사가 뭔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어쨌든 의문사 질문은 무조건 의문사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자, 뒤쪽 단어초 상관없어요. 선택지를 들 적에 초보들은 열심히 해석해서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만 고수들은 먼저 해석하지 않아요. 초보들만 먼저 덤벼. 고수들은 느긋하게 있다가 일단 먼저 비법부터 적용을 해요. 먼저 일단 기술부터 건다는 겁니다. 왜 힘들게 해석을 해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일단 기술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해석을 하면 돼요. 그 3가지 기술 뭡니까? 첫 번째, 무조건 정답을 제일 먼저 찾는다. 어떤 겁니까? 언제지 몰라, 어디지 몰라, 누구지 몰라처럼 의문사라는 것은 특정 정보를 묻기 때문에 그 특정 정보에 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무조건 정답이라고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까 1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8가지 기본이었다. 뭐였어요? I don't know, I'm not sure, not announced, not decided, not discussed, not confirmed, check, find out 있었죠. 그거 있었고요. 그렇구나. 두 번째, 자, 무조건 오답 7가지가 있었습니다. 의문사 질문은 절대 대답이 불가능하고 조동사 쪽에서 가능한 거 뭐 있었어요? Yes, no, sure, okay, 여기까지가 기본. Right, think, really 추가로 그렇죠? 자, 외웠다라는 거. 그럼 그게 만약에 보기 중에 있습니까? 그것을 제끼시고 나머지 2개 중에서 정답을 꼭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소리 함정 제거. 어쨌든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때론 어쨌든 이것도 저것도 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돼, 그런 상황도 벌어질 거예요. 그때는 뭐에 의존합니까? 네, 소리에 의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소리가 똑같이 반복되거나 유사하게 반복됩니까? 그런 개는 역시 해석하지 마시고 제끼시고 나머지 소리가 반복되지 않는 거 깨끗한 것만 선택하시면 바로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큰 특징에 해당돼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저를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겠나요? 이거는 정말로 3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8-2뿐만 아니라 8-3, 8-4, 8-1 또는요 전체 발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요령과 비법들이 너무너무 널려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하나하나 빠르게 좀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 강의 목표는 항상 똑같습니다. 최단기간에 여러분의 점수를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것이 항상 토미 강사의 강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